주야 시작해. 또와 또夏のとれはレモンのれみはみんなのみファはファイトのファ어, 있네. 歌ってます。 왜 찍히고 있었어 지금? はい。 알고 있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른소라 TV입니다. 입니다. 오늘 이렇게 에이 뭐해? 아빠 보고 오늘 있자. 같이 아빠 있어요. 보고 있자. 자, 오늘도 이렇게 뭔가 이야기하는 영상으로 또 돌아왔는데 요즘 브이로그가 뜸한 거는 저희가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잘 못 나가서 그런 거니까 다들 조금 이해해 주시고 조만간 이제 한국도 갈 예정이니까 브이로그 많이 찍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무슨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따단 뭐예요? 따단 아, 요게 바로 날아왔습니다. 저희 지금 그 저희가 빌린 은행에서 변동금리 금리 변동에 관한 공지 사항이 저희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금리를 새로 조정해서 그 금리로 6개월 하고 또 6개월 후에 다시 재심사를 해서 다시 또 6개월 후에 그 새로 금리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작년 말에 12월에 저희가 영상을 한번 올렸었습니다. 대출값다 망하겠네 라는 영상을 올려가지고 이제 일본의 금리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금리가 저희도 오르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빌린 금리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0.65에서 0.8로 올랐습니다. 0.15%가 상승을 해가지고 저희가 0.8%로 이제 계속 갚아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또 그동안 이제 한국이랑 전 세계는 금리를 다 내리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본만 금리를 올렸어요. 일본만 금리를 올렸어. 그래서 지금 일본 금리가 얼마가 돼 있냐면 지금 일본 금리는 0.5%가 돼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나 미국의 기준 금리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거긴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과 다르게 일본은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게 문제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맨 처음에 빌렸을 때는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금리로 빌렸었고 그때 당시 0.65%로 35년 할부 를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벌써 이 집을 지은 지도 지금 4년 5년 정도 돼가니까 계속 고정이었어요. 계속 0.65 고정으로 몇 년 동안 가다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처음으로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25로 가면서 0.3% 올랐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거기에 절반인 0.15 정도만 반영을 해가지고 0.8로 올랐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6개월 동안 또 올랐어요. 0.25%가 아, 어서러시. 그동안 이제 안 오른 게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0.25에서 0.5%로 올랐고 그럼 또 내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0.8에서 0.9로 다시 한번 0.1%가 오르는 이러다 1% 가는 거 아니야? 굉장히 좀 슬픈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한 달에 내는 돈이 얼마냐라고 계산을 하면은 저희가 계속 79,000엔씩을 갚다가 0.8로 오르고 나서는 85,500엔 85,500엔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85,500엔에서 0.1%가 오르면 저희는 얼마를 갖게 되냐면 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今なんだっけ 이마 85,500엔 0.1%가 오르면 見せてくれないんですか얼마요? 대략 한 81,000엔 정도로 한 500엔 정도 오르게 됩니다. 81,000 몇백엔이어가지고 뭐 실제로는 1,000엔도 안 오르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이 또 이렇게 올랐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저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닌가? 계속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닌가? 하는 약간 좀 불안한 감정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변동금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재심사를 하다 보니까 또 다음에 6개월에 한 번 또 재심사를 했을 때 지금 0.1%가 올렸는데 또 다음에 0.2% 0.3%가 오르지 않으리란 법이 없고 일본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일본이 또 이번에도 0.25에서 0.5%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2.5%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제 금리 인상분을 은행이 어느 정도 흡수를 해가지고 저희 같은 이제 서민들한테 걷어가는 이자 같은 경우는 0.1%만 올려줬다는 게 감사한 부분이기도 하고 뭐 그래도 오르긴 올랐으니까 또 슬픈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조금 싼 데로 금리를 대출을 옮기면 되는 거 아니냐. 저희가 이거를 받았을 때는 영주권이 없던 상황이었고 제가 수익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 그냥 평범한 월급 200 몇십만 원 받는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조건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도 다 오르긴 했겠지만 저희는 0.65에서 0.15, 0.1 이렇게 올라서 0.9가 된 거고 아마 대부분의 다른 회사원들은 일본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0.3, 0.4 정도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올랐어도 아마 0.6, 0.7 이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높은 편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옮기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계시는데 일본은 그 초기 비용이라고 하는 대출을 빌릴 때 들어가는 사무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냥 1, 200만 원 단위가 아니라 거의 한 7, 800만 원이 들어요. 이 몇 억짜리 대출을 옮기려고 하면 그 대출 금의 몇 퍼센트를 수수료로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지금 이걸 옮길 수는 있어요. 옮길 수는 있는데 옮기고 더 낮은 조건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0. 몇 퍼센트 싸지고 매달 내는 돈이 뭐 1000엔? 1500엔? 뭐 이 정도 싸지는 거란 말이에요. 매달 내는 돈 1000몇백 엔을 아끼기 위해서 몇십만 엔을 일시불로 내야 되는 건데 이게 과연 물론 전체적으로 계산하면은 아마 30 몇 년이니까 물론 옮기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목돈이 들어가는 거랑 매달 몇백 엔 더 내는 거랑은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요거 신생은행에서 요거 빌릴 때 대략 한 600만 원 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몇백만 원이 들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는 거는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몇천 엔 더 내더라도 여기서 앞으로 또 계속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워낙 원금이 적고 애초에 뭐 그렇게 비싼 집이 아니었으니까 뭐 그래도 열심히 유튜브 하면서 먹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의식주 중에서 주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요즘 또 일본에서 핫한 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화제더라고요. 일본에서 뭐 비축류를 풀었니 또 고이즈미 한국에서 유명하죠. 펑풀색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일본에 실제 살고 있는 저희들의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했는데 뭐 정말 그런 정치라든지 농협 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흐름이라든지 권력투쟁이라든지 뭐 당파 싸움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은 박간에 가서 보시면 되고 저희는 정말 이제 일본에서 육아를 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겪고 있는 쌀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아마 많이들 궁금하신 게 정말 고이즈미가 비축미를 풀고 나서 쌀 가격이 내렸냐인 것 같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쌀 가격이 실제로 매대에서 판매되고 있는 쌀 가격이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일본의 쌀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한 2년 전쯤에 항상 쌀을 먹을 때 쌀이 10kg에 그 당시에 4,000엔? 10kg에 4,000엔? 싼 경우에는 키로에 3,000 몇백 엔도 있었어요. 10kg에 3,000 몇백 엔, 3,800엔 이런 것도 가끔 있었는데 그게 쌀가격이 막 오르더니 진짜로 뻥 안 치고 한 포대에 5,000엔에 팔던 시기가 있었어요. 4,800엔에서 5,200엔 사이를 팔던 데가 실제로 있었어요. 한두 달 전만 해도 그랬어요. 실제로 저희는 4,800엔 막 이 가격에 쌀을 사서 먹었었고 그래서 그 가게 사람들이랑 와, 쌀 비싸서 못 사겠다 막 이런 얘기도 실제로 많이 했었고 일본 방송국에서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아이들이 싫어하는 반찬을 내놓아라 라는 걸 대책으로 내놓을 만큼 굉장히 일본에서 말이 많았었는데 5월달 말에 갑자기 6월달에 쌀을 2,000엔에 내놓겠다 발표를 했고 아미린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5월 한 30일쯤에 갑자기 6월 1일부터 내린다 이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지금 5월 지금 30일인데 지금 5,000엔에 파는데 이거를 당장 내일 모레 2,000엔으로 팔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게 되겠냐 일본에서 말도 안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6월 1일 딱 되자마자 그 라쿠텐에서 비축미 판매를 시작했고 오프라인에서도 한다 그랬지. 오프라인 대부분 우츠로 미타코도나요 오프라인 한바요 솔직히. 그래서 우츠로 미타코도나요. 실제로 그 비축미를 저희가 보지는 못했어요. 실제로 그 비축미를 파는 거는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보여주기식. 진짜로 막 그거 살려면 몇천 명 줄 서가지고 막 그 정해진 그 날짜의 그 시간에 딱 거기에서만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비축미를 사서 생활이 나아졌다 싸졌다 이렇게 느낄 수는 없는 문제고 제가 말씀드린 라쿠텐에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쌀 같은 경우도 나오자마자 다 매진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1초 안에 클릭을 해도 못 사요. 이거는 진짜 뭐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는 게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클릭해서 그 비축미를 산다는 건 불가능하고 비축미를 사서 가격이 싸졌다 같은 게 아니라 그 비축미가 풀리니까 실제로 일본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마트에 있는 쌀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얼마 전에 사진으로 찍어왔는데 원래 저희 집 앞에 있는 마트에서 4,400엔, 4,500엔 하던 게 지금 3,300엔, 3,200엔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비축미를 풀어가지고 2,000엔짜리 막 그런 싸구려 쌀을 막 먹게 되고 결국 그게 막 쌀 가격이 격차
비축미가 발생해가지고 이거 비축미 못 사면은 결국 4,000엔에 비싼 거 사 먹어야 되고 뭐 결국 이 묵은 쌀 맛없는 쌀은 돈 있는 사람만 먹고 돈 있는 사람은 좋은 쌀 4,000엔에 사 먹고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막 TV에는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돈이 있던 없던 비축미는 본 적이 없고 살 수도 없고 사고 싶어도 못 사고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쌀 가격이 그냥 싸졌어. 고이즈미 덕분에. 그래가지고 일본에선 고이즈미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요? まあ褒められてはいるかな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는 쌀 가격이 이제 진짜로 안정되고 그래서 있다. 야떼그레테가 진짜 안정되고 있다. 되게 좋다. 피부로 느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막 그런 얘기도 있었어. 비축미가 모자라면은 외국에서 쌀을 수입해 올 거다. 외국에서 쌀을 무제한으로 수입해와 가지고 일본에 쌀을 풀겠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했었고 일본에서는 쌀권에 대한 걸 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뭐 수입을 한 적이 없었는데 되게 파격적인 정책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한국 뉴스에 좀 나오더라고. 근데 그건 아닌 게 일본에서 쌀 가격이 오르기 전에도 대만 쌀이라든지 캘리포니아 쌀 같은 거는 팔았었어요. 아니 우리도 많이 사 먹었었지. そうだね、うちらそうよくカリフォルニア産食べてたよ。 캘리포니아산 쌀이랑 대만산 쌀은 실제로 일본 매대에서 되게 오래전부터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가격이 실제로 원래 일반적인 일본 쌀 가격보다 코시카리 뭐 이런 거보다는 쌌어요. 3년 전, 4년 전에도 가끔씩 歯茎で変わった痛いよ。 가끔씩 그 슈퍼 같은 데 가면 특가 해가지고 다른 쌀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싼 가격에 한 20% 정도 쌌던 것 같아. 한 20% 정도 싼 가격에 캘리포니아산 쌀을 되게 많이 팔았어서 저희는 그걸 사가지고 캘리포니아산 쌀로 밥도 자주 해 먹었었어요. 시원해. 시원해. 그냥 네, 맛있어요. 맛있는 쌀이에요. 똑같습니다. 뭐 그게 되게 뭐 고이즈미 장관이 뭐 미국이랑 친해가지고 뭐 미국 쌀을 쌓아와가지고 이 일본에서는 이때까지 한 적 없는 뭐 파격적인 행보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뭐 그게 실제로 그 안에서 굴러가는 게 어떤 식으로 굴러가가지고 그게 파격적이라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일본에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산 쌀 옛날부터 많이 사 먹었고 많이 팔고 있었고 또 앞으로 더 팔아준다 그러면은 저희는 고마운 거고 오히려 쌀 가격이 비싸지고 나서 외국산 쌀이 싹 없어졌어요. 이게 아마 조금이라도 더 싼 쌀을 경상도신가ね 쌀の発音が難しいの これ 경상도方言の特徴なんだけど 경상도 사람들이 원래 쌀 발음을 잘못하죠. 살 어쨌든 어쩌다 보니까 오늘 의식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의에 관련 얘기는 안 했는데 아미린 그러고 보니까 이거 화장품 때문에 오고 これはこの間買ったよ。 그 얼마 전에 아미린 そう 혼자 本当そう。ちょっとこう 쇼핑한다. 30そう 그 자라에서 산 거구나. そうです。可愛いでしょ。 네. 저는 そうこれもね 중국산 中学生 5,000원짜리 H&M 아미린 H&M ニケバル 흰부노 각사가 어쨌든 그럼 오늘 의식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죠. 그러면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もう永遠にセタちゃんに食べられてた。食べ過ぎやで。